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10발의 총성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3명의 무장 강도들이 모두 쓰러져 있었고 볼모로 잡혔던 시민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남자와 그 곁에 큰 개. 남자는 하얀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가 이 모든 일을 해냈다는 것을.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체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믿기 힘든 반전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되돌려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 전 조용한 주택가의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강도 사건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팀은 이것을 단순한 강도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40대 남성, 집안에서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귀중품들이 몇 개 없어진 걸 보면 강도 맞은 게 확실하네요.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는 불과 반년 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죄 판결을 누구보다 분해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법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젊은 경찰관 박민수는 그날 밤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주 후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강도살인인 것 같네요. 피해자는 30대 남성, 역시 집에서 같은 방식으로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개별 사건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음주운전으로 한 가족을 죽게 만들고도 집행유예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이 진정한 정의다. 민수는 점점 자신의 사명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야 수사팀도 연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50대 사업가, 역시 같은 방법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수사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건에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호 전 경위 말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나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7년 전까지 이 지역 최고의 수사관이었던 사람. 하지만 그분은 지금 시각장애가 있으시죠. 하지만 경험이 다르니까요.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필요할까요? 지금 상태로는. 그래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고요. 민수는 속으로 불안해했습니다. 3년 전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질 뻔했는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그에게 무엇을 했는지도. 같은 시각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남자가 큰 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맥스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이준호는 따뜻한 햇살을 얼굴로 느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안내 겸 맥스는 주인의 발걸음에 맞춰 조심스럽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우리도 참 많이 적응했지, 안 그래? 3년. 그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배워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7년간 몸담았던 수사 현장을 떠나야 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맥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많은 걸 알려주는 줄 몰랐어.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상대방의 키와 몸무게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소리의 떨림으로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었고 숨소리의 패턴으로 감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다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나 최성훈이야. 옛 동료의 목소리였습니다. 성훈이 형?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있으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수사건인가요? 응. 좀 복잡한 사건이거든.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제가 지금 준호야, 네가 없으면 못 풀 사건들이 아직도 많아. 한 번만 도와줄래? 준호는 맥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맥스는 주인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함께 하겠다는 의미인 것처럼. 알겠습니다. 만나 뵙죠. 고마워. 내일 오후 2시에 수사본부로 와줄래? 전화를 끊고 준호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맥스야, 우리 다시 일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는 몰랐습니다. 이번 사건이 3년 전 자신에게 일어난 그 끔찍한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그 상황으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맥스는 달랐습니다. 특별한 후각을 가진 맥스는 이미 무언가 이상한 냄새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냄새를. 다음날 준호와 맥스가 수사본부에 도착했을 때 모든 운명의 톱니들 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 수사본부 앞에 준호와 맥스가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맞나, 맥스? 맥스가 주인을 현관 앞까지 안내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은 여전히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커피와 담배 그리고 긴장감이 섞인 특유의 냄새. 준호야. 최성훈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성훈이 형, 오랜만입니다. 정말 고마워. 이리 와봐, 팀원들에게 소개해줄게. 회의실로 들어서자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각각의 목소리를 분석했습니다. 팀장은 50대 중반 경험 많은 베테랑. 김 형사는 40대 초반 약간 피곤한 상태. 그리고 안녕하세요, 박민수 순경입니다.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20대 후반, 키 175cm 정도, 체중 70kg 내외.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준호가 인사하자 맥스가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낑낑거리며 특정 방향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맥스가 좀 예민하네요. 새로운 환경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럼 사건 설명부터 들어보실까요? 팀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총 3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둔기에 의한 살인이고 현장에서 몇 가지 물건들이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들 간의 공통점은 없나요? 그게 특별한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민수의 숨소리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첫 번째 현장으로 가시겠어요? 첫 번째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피해자는 거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머리 부분에 둔기로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고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맥스, 한번 둘러보자. 맥스가 집 안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구석에서 멈춰 섰습니다. 킁킁거리며 바닥을 집중적으로 냄새 맡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었나요? 아니요, CCTV로 확인해봐도 아무도. 이 각도라면 카메라 사각지대네요. 준호가 손으로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흠집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뭔가 긁힌 자국이 있어요. 마치 뭔가를 묻었다가 파낸 것 같은. 수사관들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어떻게 아셨죠? 맥스가 알려줬어요. 이 녀석은 후각이 특별해서.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안내견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생각보다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맥스는 보통 개들과 달라요. 민수는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만약 그 개가 자신이 묻어둔 피해자의 시계를 찾아낸다면. 그런데 증거가 없으니 확신할 수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잡을 수 있죠. 두 번째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도 맥스는 특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뭔가 느끼는군요. 이번에는 화단 근처였습니다. 맥스가 계속 그 자리를 파려고 했습니다.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수사관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파자 작은 가죽 지갑이 나왔습니다. 이건 두 번째 피해자의 지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란 것은 민수였습니다. 안내견이 어떻게? 맥스는 특별해요. 후각이 보통 개들보다 수십 배 발달되어 있어요. 민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증거들이 하나씩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범인이 이런 걸 묻어뒀을까요? 아마도 기념품 같은 걸까요? 연쇄범들은 종종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준호의 분석을 들으며 팀장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경험이 다르시네요. 이런 관점은 생각 못했습니다. 경험? 민수가 예리하게 반응했습니다. 아, 저희 준호가 예전에 이런 일을 많이 해봐서요. 최성훈이 대답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습니다. 세 번째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맥스가 또 다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장갑 한 짝이었습니다. 이건 경찰용 장갑이네요. 수사팀 전체가 경직되었습니다. 내부 범행일까요? 그럴 리가. 누구든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수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준호는 그 목소리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수사해야겠네요. 팀장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사본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최성훈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뭔가 느낌 오는 게 있어? 글쎄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데? 박민수 순경 말이에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불안? 목소리가 계속 떨렸어요. 그리고 맥스도 그 사람 근처에서 계속 불안해했고요. 혹시 아직은 추측일 뿐이에요. 하지만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준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찾고 있는 범인이 바로 그 젊은 경찰관이라는 것을. 그리고 3년 전 자신을 그 끔찍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도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맥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한 냄새를, 그 낯익은 저기의 냄새를. 그리고 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수사가 계속된다면 자신의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사건 당일 밤에 수상한 사람을 봤다고 하네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좀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제가 한번 대화해 보겠습니다. 준호가 나섰습니다. 목격자는 50대 여성으로 근처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셨나요?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만 준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점을 감지했습니다. 말끝마다 미묘하게 떨렸고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혹시 무서워서 말씀하기 어려우신 건 아닌가요? 무섭다뇨?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더욱 확실했습니다. 목소리 톤이 높아졌고 말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안전은 저희가 보장해 드릴 테니까요. 작은 것이라도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정말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 순간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아주머니 거짓말하고 계시죠? 수사관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여성이 당황했습니다. 목소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호흡 패턴, 말하는 속도, 톤의 변화. 모든 게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아주머니가 뭔가 무서운 걸 보셨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그 기억 때문에 떨고 계시거든요. 준호의 말에 여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다시 올까봐.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무엇을 보셨나요? 그날 밤 11시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피해자 집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수사관들이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을 기억하세요? 키는 보통 정도였어요. 그리고 여성이 망설였습니다. 뭔가 더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경찰차를 타고 왔어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확실하신가요? 네, 분명히 경찰차였어요. 번호판까지 확인했거든요. 민수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경찰차 엔진 소리를 기억하세요? 엔진 소리요? 네, 차마다 엔진 소리가 조금씩 달라요. 특별히 기억나는 특징이 있었나요? 약간 거친 소리가 났어요.
덜덜거리는 것 같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증언이에요. 고맙습니다. 증인이 나간 후 수사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내부 범행인 건가요?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거짓말을 알아내셨죠? 최성훈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원래 그런 재능이 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능력을, 특별한 훈련을 받으신 건가요? 준호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연습한 결과예요. 하지만 민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바로 이런 능력 때문에 준호가 자신을 추적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준호가 다시 나타났군. 3년 전 자신의 첫 번째 범행을 추적해온 바로 그 사람. 만약 그때 그를 완전히 제거했다면.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해야 해. 그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습니다. 같은 시각 준호는 맥스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맥스야, 오늘 고생했어. 맥스가 꼬리를 흔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수사본부에서 맡았던 그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너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준호가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젊은 경찰관, 박민수 순경 말이야.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준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젊은 경찰관이 3년 전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맥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한 냄새를, 주인을 해친 바로 그 사람의 냄새를. 며칠 후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번째 현장에서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어요. 특이한 점이 있나요?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경찰차 타이어 같네요. 그리고 김 형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 더 있어요? 고무 냄새가 특이해요. 맥스가 계속 그 냄새를 따라다니거든요. 준호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맥스는 그 타이어 자국 주변에서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냄새,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준호는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인 것 같은데 혹시 경찰서 주차장에서 비슷한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가보시겠어요? 경찰서 주차장에서 맥스는 특정 차량 앞에서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차 누구 거예요? 박민수 순경 차량이네요. 그 순간 준호의 뇌리에 번개가 쳤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민수 순경이 어디 계신가요? 아마 순찰 돌고 있을 거예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도 감지했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정말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은 진실을 찾기 위해, 다른 한쪽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맥스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사본부에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 목격자는 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건 현장 근처 편의점 사장이었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수상한 차를 봤다고 하네요. 준호가 그 사장과 만났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을 즉시 감지했습니다. 그날 밤 몇 시쯤 그 차를 보셨나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10시 반쯤?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어떤 차종이었나요?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번호판은 잘 안 보였고요. 처음에는 기억 못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생각나신 이유가 있나요? 그때 사장의 호흡이 불규칙해졌습니다. 그냥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런 차가 있었던 것 같아서.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지시받아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라고 시킨 건 아니신가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요. 목소리 톤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의 신호였습니다.
누군가 돈을 주면서 이런 증언을 하라고 했죠? 아니에요. 정말로 봤다고요. 하지만 준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목소리를 분석해보면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모든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호흡 패턴의 변화, 목소리 톤의 상승, 말하는 속도의 증가. 사장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누가 시켰는지 말씀해주세요. 수사를 방해하는 건 중대한 범죄예요. 결국 사장이 무너졌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돈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라고. 수사팀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이요? 어떤 경찰관인데요? 키가 175cm 정도 되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준호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어땠나요? 젊은 목소리였어요. 20대 후반 정도? 그리고 약간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순간 준호는 정확히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진 것 같네요. 범인이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것이. 팀장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특정하기는. 그때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범인의 프로파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중했습니다. 먼저 연령대는 20대 후반입니다. 키는 170cm에서 178cm 사이, 체중은 68kg에서 72kg 정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목소리 분석을 통해서요. 성대의 길이와 두께, 공명강의 크기 등을 종합하면 신체적 특징을 추정할 수 있어요. 수사관들이 감탄했습니다. 계속해주세요. 교육 수준은 대학 졸업 이상이고 직업은 공무원이거나 그에 준하는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민수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 범인은 과거의 법 집행 기관과 관련된 일을 했거나 현재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범행 수법이 너무 전문적이에요. 증거 은폐 방식, 현장 처리 능력, CCTV 사각지대 활용법. 이런 것들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것 아닌가요? 정말 목소리만으로 그런 걸 다 알 수 있나요? 준호가 민수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가능해요. 예를 들어 지금 박순경님 목소리를 분석해보면. 민수가 긴장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계시고 호흡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말끝을 흐리는 경향이 있네요. 그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중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젊은 경찰관이 자신을 매우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회의가 끝난 후 민수는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이준호가 너무 가까이 오고 있어. 3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자신을 추적해 왔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민수는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준호를 제거해야 한다고. 그날 밤 준호는 맥스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맥스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맥스가 갑자기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방향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누가 있나?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의도적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나와주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저 엔진 소리. 준호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익숙한 소리였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맥스는 그 차가 사라진 방향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다음 날 수사본부에서 준호가 새로운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범인은 저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어젯밤 누군가 제 집 주변을 정찰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타나자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편의점 사장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킨 것도 저를 혼란시키려는 의도였을 거예요. 민수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어요. 뭔가요? 범인이 저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사 방해가 아니라 더 깊은 동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준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개인적 관심이 3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그 끔찍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을.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실수할 수 없다는 것을.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수법이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범인이 실수를 한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됐어요. 범인이 다친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 형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 더 있어요? 발자국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경찰 구두 발자국이에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범인은 정말로 경찰 내부에 있었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수사팀 전체가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매우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범인은 우리 중 한 명입니다. 팀장의 말에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때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준호 씨,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경찰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이었다고요? 네, 7년간 수사과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최성훈이 나섰습니다. 준호는 이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수사관 중 한 명이었어요. 특히 연쇄범 수사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뛰어나셨구나. 목소리 분석이나 프로파일링 실력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네요. 민수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전설적인 수사관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3년 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요? 수사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사 능력은 살아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감각이 더 발달했죠. 준호가 자리에 앉으며 계속했습니다.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범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3년 전 그 사고가 자신의 짓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었습니다. 준호가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범행 패턴을 보면 이 범인은 법 집행기관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은 사람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증거 은폐 방식이 너무 전문적이에요.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수사 기법들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간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요? 모두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나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팀장이 놀랐습니다. 정말인가요? 확인해봤나요? 네. 첫 번째 피해자는 성폭행 혐의로 무죄, 두 번째는 음주운전 치사로 집행유예, 세 번째는 사기죄로 무죄, 네 번째는 폭행치상으로 벌금형. 이런. 그럼 이건. 네. 범인은 법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범죄자들을 직접 처단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가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뭔가요? 범인은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네. 제가 수사에 참여한 후부터 행동 패턴이 바뀌었어요. 더 조심스러워졌고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했죠. 준호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제 집 주변을 정찰한 것까지 고려하면 범인은 제가 과거에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갑자기 김 형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혈흔 DNA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누구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누군데요? 박민수 순경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민수가 어디 갔죠? 아까 화장실에 간다고. 당장 찾아요. 수사관들이 뛰쳐나갔지만 민수는 이미 경찰서를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앉아서 모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박민수. 그가 바로 범인이었구나.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 나를 개인적으로 의식했을까? 그때 맥스가 주인 곁으로 와서 코를 비볐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알려주려는 것처럼. 맥스야, 너는 뭔가 알고 있는 거지? 맥스가 준호의 손을 할았습니다. 그리고 문 쪽을 향해 낑낑거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민수를 잡아야 하는구나. 1시간 후 민수의 행방이 파악되었습니다. 민수 순경 차량이 시외로 향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추적해야 해요.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텐데. 제가 가장 잘 알아요. 민수의 행동 패턴을 말이에요. 사실 준호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왜 자신을 그토록 의식하는지, 그리고 3년 전 사고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그 수사관에게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만이 남았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과 비밀을 지키려는 사람 사이의 마지막 승부가. 민수의 차량이 발견된 곳은 시외의 한 폐공장 지대였습니다. 여기서 차량 신호가 끊겼어요. 주변을 수색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곳이 어디죠? 구산업단지예요. 10년 전에 폐쇄된. 준호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여기가 3년 전 제가 수사했던 그 사건 현장 근처인가요? 어떻게 알으셨죠? 민수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폐공장 지대는 너무 넓었고 숨을 곳이 많았습니다. 맥스, 냄새를 맡아봐. 맥스가 바닥을 킁킁거리며 특정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서 접근하세요. 수사팀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 안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뭔가 이상한 점을 감지했습니다. 누군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호흡 소리가 들려요. 숨을 죽이고 있지만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명확하게 들리네요. 맥스도 특정 방향을 향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와라. 이미 다 끝났어. 준호가 어둠을 향해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림자 속에서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이준호. 정말 오랜만이야. 그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만? 우리가 언제 만났었나? 3년 전. 기억 안 나?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3년 전에 우리가 만났다고? 그때 너는 나를 거의 잡을 뻔했어. 정말 한 발 차이였지. 준호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너가 그때 내가 수사했던 사건이. 맞아. 첫 번째 범행이었어. 그 성폭행범을 내가 죽인 거야.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법이 무죄라고 했지만 나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 안 했어. 그래서 살인을 한 거야? 살인이 아니야. 정의 실현이었어. 민수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너는 계속 파고들었지. 증거를 찾고 진실을 밝히려고. 준호가 점점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맞아. 네가 너무 가까이 와서. 어쩔 수 없었어.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의 사고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는 것. 너는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살인을 저지르고 동료를 해치고. 동료?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진짜 동료였어? 우리는 모두 같은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어. 같은 정의? 웃기지 마. 너희들의 정의는 법전 속에만 있어. 진짜 정의는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민수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법이 처벌하지 못하는 놈들을 내가 직접 처리하는 게 진짜 정의야. 그때 맥스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맥스가 뭔가 감지하네요. 민수가 뒤로 물러서면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야겠어. 흉기였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이미 끝났어. 끝났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민수가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맥스가 민수의 팔을 물었습니다. 아, 민수가 흉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좋아, 맥스. 수사팀이 즉시 민수를 제압했습니다. 수갑을 찬 민수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준호, 너는 정말 운이 좋은 놈이야. 운이 아니야. 진실이 이긴 거야. 진실? 진실은 내가 한 일이 정의라는 거야. 아니야, 민수. 그건 복수였어.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정의는 법과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거야. 개인의 감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그 성폭행범들은? 음주운전범들은? 법이 제대로 처벌했어?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거야. 법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민수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너는 정말 끝까지 이상주의자구나. 경찰서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최성훈이 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건가?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라고? 민수 같은 사람들이 더 나타나지 않도록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이 왜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맥스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며칠 후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전직 경찰관이 연쇄살인범 검거, 안내경과 함께 이룬 기적 같은 수사. 하지만 준호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맥스야, 우리가 해낸 거야. 맥스가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시각을 잃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다른 가능성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민수는 틀렸습니다. 개인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범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비밀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구치소에서 민수와의 마지막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박민수, 3년 전 일에 대해 정확히 말해봐. 3년 전? 민수가 회피하려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고로 위장해서. 그때 준호의 머릿속에 갑자기 선명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준호에게 들려온 젊은 목소리. 준호 경위님, 익명 제보가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고. 지금? 어디서? XX동 폐건물 지하입니다. 혼자 오세요. 놓칠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목소리. 바로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너였구나. 그때 전화한 게.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왜? 왜 동료를 속였어? 동료라고? 너는 내 첫 번째 정의 실현을 망가뜨리려 했어. 민수가 격앙되어 소리쳤습니다. 준호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폐건물에서. 이상해. 아무것도 없잖아. 어둠 속에서 증거를 찾던 준호 뒤로 조용히 다가오는 발걸음.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선배님. 돌아본 준호가 본 것은 쇠파이프를 든 어린 후배의 모습. 너, 박민수? 더 이상은 진실에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쇠파이프가 준호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내가 나를 기절시키고. 어쩔 수 없었어. 너는 진짜 범인을 찾아낼 뻔했잖아. 민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차로 옮겨서 교통사고로 위장한 거야. 준호의 기억이 모든 것을 되살렸습니다. 의식을 잃은 준호를 차로 옮기는 민수. 죽이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수사를 중단시켜야 해. 가로등을 향해 차를 몰고 가는 민수. 의도적인 충돌. 그리고 급하게 현장을 떠나는 발걸음 소리. 3년 동안 나는. 준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누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드디어 알겠어.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가 빼앗은 게 시력만이 아니야.
내 직업, 내 꿈, 내 자신감. 모든 걸 빼앗았어. 나도 괴로웠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고. 그럼 왜 계속했어? 왜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 한 번 시작하니까 계속.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총 몇 명을 살해한 겁니까? 15명. 아니, 16명일 거야. 16명? 아직 발견 못한 시체가 하나 더 있어. 수사팀이 경악했습니다. 어디에요? 첫 번째 현장에서 10km 떨어진 야산에. 민수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정의라고 생각했어. 법이 처벌하지 못한 범죄자들을 내가 처리하는 거라고. 언제부터 틀렸다는 걸 알았어? 알았어? 나는 지금도 틀렸다고 생각 안 해. 민수가 다시 광기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죽인 놈들은 모두 죄인들이야. 법이 놓친 진짜 범죄자들.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네가 가장 큰 범죄자야. 뭐라고?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동료를 해치고 거짓으로 정의를 포장했어. 무고한 생명? 그들은 범죄자들이었어. 법이 무죄라고 했으면 무고한 거야. 설사 정말 죄를 지었다고 해도 네가 판단할 권리는 없어.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그럼 피해자들은? 그들의 억울함은? 그래서 우리가 더 완벽한 수사를 하고 더 정확한 재판을 만들어야 하는 거야.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정의가 아니야. 개인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판단하는 순간 그건 또 다른 범죄가 될 뿐이야. 며칠 후 민수의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민수는 총 16건의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피해자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께 편히 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준호 경위님 정말 감사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준호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개인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범죄가 됩니다. 그럼 법이 완벽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노력해야죠. 완벽한 수사, 정확한 재판을 위해서요. 그날 저녁 준호는 맥스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맥스야, 우리가 해냈어. 맥스가 주인의 손을 할았습니다. 3년 동안 괴롭혔던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어.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것들. 시력, 직업, 자신감. 하지만 동시에 준 것도 있었습니다. 다른 감각의 발달, 새로운 관점, 그리고 진정한 정의에 대한 깊은 이해. 어쩌면 이 모든 일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건지도 몰라. 며칠 후 준호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사기법 연구소를 만들겠습니다. 기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연구소인가요? 저처럼 시각에 문제가 있지만 다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청각이나 후각을 활용한 수사 기법을 개발하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는 민수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민수야, 너는 틀렸어. 하지만 내 덕분에 나는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았어.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거야. 너는 내게서 많은 걸 빼앗아갔지만 동시에 더 큰 깨달음도 주었어. 이제 나는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거야. 맥스와 함께 말이야. 편지를 마친 준호는 맥스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소리로 보는 진실의 세계로. 6개월 후 준호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연구소 입구에서 준호가 첫 번째 방문자를 맞았습니다. 실종된 딸을 찾아주세요. 경찰도 이미 포기했어요. 50대 아버지의 절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맥스 준비됐지? 맥스가 꼬리를 흔들며 주인 곁에 앉았습니다. 딸이 사라진 지 한 달이 됐어요. 19살인데. 남자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어디인가요? 대학교 근처 지하철역이에요.
CCTV는 확인해 봤겠죠? 네, 하지만 사각지대에서 신호가 끊어져서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자신과 맥스의 능력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현장에 가봅시다. 지하철역 현장에서 맥스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냄새를 맡네요. 맥스가 특정 방향으로 계속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사 결과 그 건물 주인은 과거 성범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맥스가 계속 이 냄새를 쫓고 있어요. 며칠 후의 수색에서 맥스의 안내로 실종된 딸을 무사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딸아. 아버지와 딸의 감격적인 제의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맥스 덕분이에요. 그리고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들린다는 걸 배웠어요. 그날 저녁 연구소에서 준호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맥스야, 우리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맥스가 주인의 무릎에 턱을 올리며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민수가 틀린 방식으로 정의를 추구했다면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거야.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그 끔찍한 사고 이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준호는 소중한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인가요?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수는 법이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직접 해결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의가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였죠. 기자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럼 진짜 정의는 무엇인가요?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죠. 시각장애가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을 얻었던 거죠. 다른 세상이라면? 소리로 듣는 진실의 세상이요. 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때로는 들리지 않는 소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진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몇 주 후 준호의 연구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각장애가 있지만 뛰어난 청각을 가진 사람들, 후각이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 여기서는 장애가 아니에요.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능력이 되죠. 맞아요. 준호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다른 가능성의 시작이에요. 어느 저녁 준호는 맥스와 함께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맥스야, 기억나니?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 맥스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를 만나면서. 준호가 멈춰서서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동반자를 얻었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도 깨달았고. 그때 근처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사라졌어요. 준호와 맥스가 즉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보세요. 6살 아들이 공원에서 놀다가 갑자기. 맥스, 냄새를 맡아봐. 맥스가 바닥을 킁킁거리며 특정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10분 후 공원 한구석 놀이터에서 잠들어 있던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아들아. 또 다른 가족의 재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맥스야,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 맥스가 동의하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복수로 자신만의 정의를 만들려 했지만 우리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거야.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의 모습이라고. 6개월 후 준호의 연구소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시각장애인 수사관의 기적 같은 활약, 안내견과 함께하는 새로운 수사 기반. 하지만 준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실종자 한 명을 더 찾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선생님. 대단한 건 맥스예요. 그리고 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서 더 밝은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연구소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23명의 실종자를 찾았고 17건의 미제 사건을 해결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절망 속에 있던 가족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준 것이다. 민수가 보여준 잘못된 정의와 달리 우리는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증명하고 있다. 마지막 장면. 석양이 지는 공원에서 준호와 맥스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맥스야, 3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 준호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 너라는 최고의 파트너, 진정한 정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준호가 멈춰서서 석양을 향해 얼굴을 들었습니다. 소리로 보는 진실의 세상을. 맥스가 주인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에 동의한다는 것처럼. 때로는 가장 어둡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비춘다는 걸 배웠어. 준호와 맥스가 석양 속으로 걸어가며 내레이션이 들려왔습니다. 진실은 항상 보이는 곳에 있지 않다. 때로는 들리지 않는 소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발견된다. 이준호와 맥스는 오늘도 그런 진실을 찾아 나선다. 소리로 보는 진실의 세상에서.